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MHC 제한 추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HC 제한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 MHC 타입이 서로 다른 생지, 세종류 생지에는 H2B, H2K, H2BK를 이용하여 수행한 실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험 과정을 보게 되면은 MHC 타입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생지 혈통, 하나는 H2B 혈통이고 또 다른 하나는 H2K 혈통입니다. 생지를 교배하여 자손 생지를 얻었습니다. 요거하고 요것이 만났기 때문에 H2B 곱하기 K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자손 생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혈통에 나가는 것은 여기 지금 H2B 혈통에 포함되어 있는 생지들은 그 생지가 갖고 있는 세포들은 세포 표면에 전부 다 H2B 타입의 MHC 분자를 발현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H2B 타입의 MHC 분자를 세포 표면에 발현한다는 겁니다. 자, H2B 혈통인 생지, 이 생지들은 그 생쥐들은 뭐 몇십 쪽의 세포들이 이루어져 있겠죠. 그 모든 세포들은 자 이제 세포 표면에 H2B 타입의 MHC 분자를 발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H2K 혈통인 경우에는 얘는 자신이 갖고 있는 혈통 H2K 혈통의 생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수십 쪽의 세포 표면에 세포막에다가 H2K 타입의 MHC 분자를 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교배하게 되면은 이것도 발현하고 이것도 발현하는 애가 되겠죠. 이 자손생지 F1은 이 생지는 H2B 곱하기 K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세포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세포 표면에 H2KB 타입의 MHC 분자도 발현하고 또 H2K 타입의 MHC 분자도 발현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혈통, 이 혈통, H2B 혈통, H2K 혈통, 그다음에 H2BK 즉 F1 혈통 이렇게 세 가지 혈통을 얻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자, 나번을 봅시다. H2K 생쥐와 H2B 생쥐하고 H2K 생쥐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수용체 생쥐 각각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방사선이라고 하면은 이거 X선을 의미하죠. X선을 의미하는데 림프구들은 이 X선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X선을 받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X선을 조사한다는 뜻은 자 이제 이 생쥐에 존재하는 모든 림프구를 제거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자, 그 방사선을 조사하면은 즉 X선을 조사하면은 림프구들은 다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X선을 조사할 때는 몸에 존재하는 림프구들을 제거할 때 그 목적으로 X선을 조사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쥐하고 H2BK 생쥐하고 H2K 혈통의 생쥐가 자신이 갖고 있었겠죠. 원래 림프구들을. 근데 그 림프구들 다 제거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렇죠? 요 다과정에서 다과정을 봅시다. 다과정은 H2BK 생쥐의 골수와 비장에서 세포를 H2BK 생쥐 골수와 비장에서 각각 분리한 요 과정에다 분리한이라는 말 넣어야겠네요. 그렇죠? 여기 이 생쥐에서 꺼냈다는 겁니다. 분리했다는 겁니다. 채취했다는 겁니다. 분리한 세포. 자, 분리한 세포를 나에서 준비한 생쥐들은 림프들을 다 없앤 생쥐들이겠습니다. 거기다 이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중 하나는 여기 지금 아까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골수는 중추 림프기관입니다. 여기 있는 이제 림프구 생성기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조혈모세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조혈모세포. 그래서 골수세포를 인식한다는 것은 조혈모세포를 인식한다는 뜻이겠고 앞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성숙 림프구를 인식한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만들 세포들 이제 이 세포로 이제 다양한 림프구들을 만들 수 있는 그 세포를 인식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조혈모세포를 인식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비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말초 림프기관입니다. 비장이라든가 또는 뭐 림프절 이런 것들은 말초 림프기관입니다. 말초 림프기관.
좀 전에 그 배경 지식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말초 림프 기관에는 이미 성숙을 끝낸 성숙 림프구들이 성숙 T 림프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성숙 B 림프구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T 림프구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T 림프구만 살펴보는 겁니다. 성숙 T 림프구가 여기 말초 림프 기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비장세포를 분리했다는 것은 성숙 T 림프구를 분리했다는 뜻이겠고, 즉 성숙이 다 끝내가지고 성숙 T 림프구는 단일 긍정 세포들이었죠. 아까 단일 긍정, 그렇죠? 긍정 T 세포들이었었습니다. 뭐 미감작 CD4 플러스 T세포라든가 또는 미감작 CD8 플러스 T세포들과 같은 단일 긍정 T세포들이 여기 존재한다고 합니다. 골수는 이제 중추 림프기관이고 조혈모세포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혈모세포를 인식하게 되는 이 조혈모세포는 MHC 타입이 H2B 곱하기 K 타입이겠죠, 그렇죠? KB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제 이식하였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라본을 봅시다. 라본을 보게 되면은 다에서 얻은 H2B 생쥐와 H2K 생쥐에 폭스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습니다. 폭스 바이러스를 주입하는데 이 H2B 생쥐하고 H2K 생쥐는 각각의 뭐 적어도 1000만 종류 이상의 T 림프구들이 존재합니다. CD4 플러스 T세포도 1000만 종류 이상 존재하고 CD8 플러스 T세포도 1000만 종류 이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1000만 종류 전체를 한꺼번에 T 림프구 레파토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 1000만 종류의 T 림프구들 중에서 그들은 전부 다 말초 림프기관에 존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장이나 림프절 또 림프액 또는 뭐 혈액 어딘가에 막 존재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말초 림프기관인 비장이나 림프절에 모여 있습니다. 그 1000만 종류의 서로 다른 림프구들이 그렇게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이 폭스 바이러스를 특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애들만 이제 활성화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이제 클론 선택이라고 하죠. 클론 선택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여기 이 성숙 림프구들은 이 성숙 그러니까 이제 미감작 CD8 플러스 T세포 또 미감작 CD4 플러스 T세포들은 이제 얘들은 아직 성숙은 했지만은 전투력은 없는 그런 세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냥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싸울 수 있는 세포는 아닙니다. 얘가 만약에 여기 이제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활성화는 항원이 있어야 됩니다. 항원은 뭐냐면 아까 봤던 것 같은 폭스 바이러스 같은 것들입니다. 폭스 바이러스가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 미감자 CD4 플러스 T세포는 1000만 종류, 10의 7승 종류 이상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이 폭스 바이러스를 특이적으로 인식한 걔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클론 선택을 하는 게죠. 클론 선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폭스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애가 싸울 수 있는 세포로 이 미감작 CD8 플러스 T세포가 분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작동 CD8 플러스 T세포라고 하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세포독성 T세포라고 하죠. 세포독성 T세포다라고 합니다. T세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게 약자로 TC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세포독성 T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이제 요 과정 중에서 이런 세포들이 요 클론 선택되는 과정 중에서 이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포로 무기를 장착하게 됩니다. 얘가 갖고 있는 무기는 뭐 퍼포린이라든가 또는 뭐 그랜자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갖고 있는 무기인데 이것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얘가 이제 활성화 분화되면서 갖게 되어지고 또 수도 분리입니다. 얘가 뭐 하나만 있었으면 얘는 뭐 1000개, 10,000개 이렇게 우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도 느리고 증식도 하고 또 싸울 수 있는 세포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지면 작동 세포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작동 세포로 되면은 얘가 이제 군사가 뭐 수십만 명 늘어난 겁니다. 얘만 특이한 얘 정도만 그 폭스 바이러스 특이한 얘만 순서가 늘어나면 얘가 이제 말초 림프 주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폭스 바이러스 이것이 발현은 폭스 바이러스가 감염된 자신의 세포가 있으면은 폭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신의 세포를 요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표적세포라고 합니다. 표적세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요 세포를 표적세포라고 합니다. 폭스 바이러스가 감염된 그 자신의 세포 표적세포를 얘가 공격합니다. 공격하면은 이 폭스 바이러스 감염된 자신의 세포 이것이 사멸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사멸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비록 이제 자신의 세포를 죽이는 거긴 하지만은 자신의 세포는 수십 조가 존재합니다. 몇 개 좀 죽은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비록 자신의 세포를 죽이긴 하지만은 병들어 있는 즉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자신의 세포를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는 장소를 없애버리고 증식하던 애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는 그런 식으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작동 CD8 세포독성 T세포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안 간다고 합니다. 라번 과정에서 다에서 얻은 H2B 생쥐와 H2K 생쥐에 폭스 바이러스를 주입하여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다는 것은 지금 이런 반응까지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는 뜻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좀 일어났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면역 반응이 일어난 각 생쥐로부터 세포독성 T세포를 분리했습니다. 세포독성 T세포를 분리하고 그럼 이 세포독성 T세포는 폭스 바이러스에 많은 종류의 세포독성 T세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제 어떤 특정한 순간에 폭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폭스 바이러스가 아니라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감염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동시에 폭스 바이러스 특이적인 애들도 막 이게 막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애들도 막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몸에 우리 그런 애들이 막 존재하는 겁니다. 다양한 세포독성 T세포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폭스 바이러스의 이제 특이적이다. 이것만 특이적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애들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애들이 분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세포독성 T세포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는 폭스 바이러스 특이적인 세포독성 T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했습니다. 자, 분리한 다음에 폭스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진 표적세포를 준비하는 겁니다. 폭스 바이러스가 감염된 H2K 타입의 표적세포, H2K 타입 표적세포를 함께 배양하면서 표적세포 사멸이 일어나는지 확인하였다. 요 세포독성 T세포는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MHC 분자에 바이러스 항원이 결합되는 것을 인식해서 공격합니다. 이것을 인식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이 세포독성 T세포는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MHC 분자에 바이러스 항원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그 복합체를 세포 표면에 제시하고 있는 고세포를 공격해서 죽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표적세포 사멸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분리한 폭스바이러스 특이적인 세포독성 T세포가 사멸을 일으켰다고 하는 뜻은 이 세포독성 T세포는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T세포 수용체가 인식할 수 있는 MHC 분자에다가 바이러스 항원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그 허포린이라든가 그랜자임을 통해서 공격해서 사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실험 결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실험 결과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실험인데 공여체 생쥐 H2BK의 비장세포를 공급했습니다. 이 비장세포는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지금 성숙 T세포가 존재한다 했었죠. 그렇죠? 성숙 T세포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여체 생쥐가 H2BK 생쥐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숙한 세포들입니다. 여기서 성숙한 세포들이고 여기 성숙한 세포들은 T세포들은 이들은 지금 공여체 생쥐는 H2BK 탑이기 때문에 H2B MHC 분자도 인식할 수 있고 또 인식을 하게 되고 그죠? H2K MHC 분자도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공여체 생쥐에서 만들어진 세포이기 때문에 말초 조직에 있는 세포도 이미 성숙을 끝난 세포였죠. 이 비장이라고 하는 말초 림프 조직에 존재하는 림프구들은 성숙을 끝낸 세포들이기 때문에 이 공여체 생쥐에서 성숙한 세포들이고 공여체 생쥐의 MHC 타입이 H2BK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H2B 분자도 인식할 수 있고 H2K 분자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 분자도 인식할 수 있고 K 분자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세포 H2B 타입의 MHC 분자에 폭스 바이러스가 제시되고 있는 것도 공격해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멸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플러스 사멸이네요. 그죠? 그리고 얘가 H2K MHC 분자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H2K 타입의 표적세포, 즉 H2K 타입의 MHC 분자에 폭스 바이러스를 감염시켜가지고 H2K 타입의 MHC 분자에
폭스 바이러스의 항원을 결합시켜서 제시하고 있는 그 세포라는 것이다. 그 세포를 인식해서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멸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 다 인식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이 비장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똑같은 비장세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얻은 비장세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 성숙 T세포만 얻었다는 뜻이겠고 H2B MHC의 특이적인 것도 있고 MHC2K의 특이적인 MHC 분자의 특이적인 것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수용체 생지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다 인식할 수 있는 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멸시킬 수 있고 이것도 사멸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2번, 2번은 비교적 쉽습니다. 이제 3번, 4번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이제 먼저 4번 하면서 봅시다. 4번은 결과가 있으니까 골수세포를 이식했어요. 골수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골수세포에는 조혈모세포를 이식한다고 했었죠. 조혈모세포를 이식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조혈모세포는 아직 림프구가 되지 않은 세포죠. 림프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를 이식했다는 것은 골수세포를 이식했다는 것은 얘를 이식했다는 것은 이식한 이후에 수용체 생쥐 얘한테 H2K한테 이식을 했죠. 이렇게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한 이후에 골수세포에서 만들어낸 조혈모세포, 림프구 주기세포가 이 H2K 생쥐의 흉선에 와가지고 성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성숙을 할 때 H2K MHC 분자에 제한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H2K MHC 분자를 인식할 수 있는 성숙 중인 T세포만 양성 선택으로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상황에서 여기 이제 수용체 세포의 흉선에서 성숙하는 세포들은 전부 다 H2K MHC 분자에 제한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쥐의 유전자형이 타입이 H2K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숙한 그 MHC 성숙 중인 T세포가 만약에 H2B MHC 분자의 특이적인 애가 있었다. 성숙 중인 애는 이런 애도 있었겠죠. 그렇죠? 이런 애도 있었는데 이런 애들은 여기 양성 선택 신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수용체 생쥐의 흉선 타입이 H2K니까 H2K인 것만 얘는 살려준다는 겁니다. 살아나게 양성 선택시킨다는 겁니다. 얘는 양성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생존 신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사멸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애들은 전부 다 H2K 타입의 MHC 분자를 인식할 수 있는 T세포 수용체를 가지는 성숙적인 T세포만 살아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H2K MHC 제한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성숙을 끝낸 세포들은 전부 다 H2K MHC 분자의 항원을 제시하고 있는 애들만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얘죠, 얘입니다, 얘. 그래서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얘를 공격할 수 있는 애들은 양성 선택으로 성숙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못 죽입니다. 3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얘는 3일을 일으켜가 죽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을 보게 되면은 골수세포를 H2B 수용체 생쥐한테 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식한 이후에 이 H2B 수용체 생쥐에서 성숙 중인 T세포들은 전부 다 H2B MHC 분자의 제한을 받겠죠. 그죠?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됐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서 성숙을 끝낸 양성 선택을 제대로 받은 성숙을 끝낸 성숙 T세포들은 결과적으로 H2B MHC 분자의 폭스 바이러스 항원을 결합하고 그런 식으로 결합한 상태로 세포 표면에 제시하고 있는 세포들, 그 표적세포들, H2B 타입의 표적세포, 이것들만 사멸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얘는 사멸시킬 수 없습니다. H2K 타입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사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이고 여기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HC 관련돼 가지고 여기 실험 과정 한번 살펴봤고 실험 결과를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MHC 제한 이론, 배경 이론하고 설명드렸던 이런 사항들 종합하셔가지고 분석하셨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그러면은 그러한 이제 해석을 바탕으로 주어진 보기가 옳은지 한번 평가해 봅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여기도 옳은 것만이 빠졌네요.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어떤 것이냐? 기억을 익힌 세포 독성 T세포는 이식하기 이전에 성숙을 완료하는 세포이다. 여기 이제 여기로 봅시다. 그렇죠? 자, 이제 기억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비장세포를 이식받은 수용체 세포의 T세포이죠. 그렇죠? 기억을 일으킨 세포 독성 T세포는 비장세포입니다. 비장세포. 비장세포이고 성숙 T세포이고 성숙 T세포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H2BKE 생쥐에서 성숙된 세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성숙을 끝난 세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식 받기 이전에 이미 성숙을 완료한 세포다. 옳은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옳은 설명. 오케이, 맞습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옳은 설명이겠습니다. 자, 니은과 디귿은 모두 마이너스이다. 니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러스라고 했었죠. 이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틀렸습니다. 자, 디귿 A는 얘죠. 얘. 그렇죠. 얘는 골수를 이식받은 H2BK 골수 이식받은 H2K 생쥐입니다. 가슴샘에서 성숙적인 T세포는 H2K MHC 분자에 잘 맞는다. 맞죠? 그렇죠? 얘 이제 H2K 타입의 생쥐이기 때문에 이 가슴샘 흉선 타입은 이제 H2K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성숙적인 애들은 전부 다 H2K 타입 MHC 분자에 대해서 이제 MHC 제한을 맞습니다. 그렇죠? 요걸 인식할 수 있는 애들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H2K MHC 제한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H2 분자에 제맞는다. 요거 맞는 설명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옳은 설명은 기억과 디귿이고 5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HC 제한에 관련되어 있는 더불어서 양성 선택과 음성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면역학의 추론형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